수리남은 2022년 9월 9일에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인데, 수리남에서 칼리 카르텔과 손잡고 마약 밀매 조직을 만들어 마약왕이 된 한국인 조봉행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시간적 배경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회상 장면까지 따지면 강인구가 태어난 해이자 베트남 전쟁이 개시된 196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극중 1990년대로 추정되는 시기에 배경음악으로 윤수일의 노래 아파트가 흘러나오죠. 제6화 마지막 장면의 카센터 벽에 보면 2009년 4월 8일에 치러진 4.8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포스터가 있고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와 함께 강인구와 최창호의 복장은 초봄의 옷인데요. 이후 종반부 활주로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감시하는 DEA의 카메라에 2009년 4월 20일 14시라고 적혀 있으므로 시간적 배경은 2009년 4월 중이라는 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모티브가 된 조봉행의 일화를 알게 된 하정우가 먼저 절친한 감독 윤종빈에게 작품화를 제안했는데, 군도 개봉 직후였고 윤종빈 감독이 공작을 마무리하고도 적절한 연출자를 찾지 못해 윤종빈 감독이 수락하고 나서야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 강인구가 전효환 저택에서 대놓고 국정원과 연락을 하고 일반인인 강인구가 전효환의 의심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모습, 3개의 사업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한 점, 전화를 돌려 결혼을 했다는 점에서 영화의 개연성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 하지만 윤종빈 감독은 강인구의 모티브가 된 K씨와 3번이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결과 K씨는 정말로 한국에서 미군 부대의 식품 납품, 노래방, 카센터를 운영하며 동생 3명과 가족들을 부양했고, 결혼도 작중에 나온 것처럼 진짜로 여자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아내와 결혼했다고 하죠. 추가로 마약왕 조봉행 저택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국정원과 연락을 취했다는 것과 정체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오히려 기지를 발휘하여 조봉행을 속였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죠. 하정우는 연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부분이 말이 되냐는 점인데, 하지만 실제 인물을 모델링한 캐릭터인데 너무 비현실적이라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 때문에 영화에서는 현실성을 부여하려 애썼다고 합니다. 일부에서 주인공 강인구가 유도를 오래 한 설정을 부여하는 등 민간인 강인구의 특별한 능력을 강조했죠. 끊임없이 윤종빈 감독과 함께 현실성을 조절하려 애썼다고 합니다. 극 중에서 조용필의 꿈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조용필은 영화나 드라마에 자신의 음악 사용 허가를 잘 해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수리남에 사용 허가를 한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죠. 당초 3시간의 남짓의 영화로 기획되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2021년 상반기에 촬영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출국 및 현지 장소 섭외가 불가능해지자 국내 촬영을 먼저 하고 남아시아에서 촬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후 4월부터 한국 소재 세트장에서 촬영을 진행했고, 이어서 도미니카 공화국 현지에서 촬영될 부분은 11월부터 약 2달 동안 현지 로케이션을 촬영을 진행하기로 하고 프로덕션을 준비해왔으나, 일정과는 다르게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촬영은 12월까지 하고 귀국했다고 합니다. 윤종빈 감독은 야자수까지 길러가며 수리남의 자연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CG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하죠. 그래서 유연석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단 한 장면만 촬영을 한 것이고, 다시 말해 극중 데이빗 박이 나오는 장면은 단 한 장면을 빼면 모두 국내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Still waiting, sir. 하정우는 이 작품이 히트 이후 15년 만에 드라마 복귀작인데요. 그 사이 안투라지에도 출연하긴 했으나 카메오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른 주연인 황정민은 2021년 JTBC 드라마 허쉬의 주연을 맡긴 했으나 원체 드라마에 출연하는 일이 드물어 본작이 두 배우의 몇 안 되는 최근 드라마 필모그래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드라마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에서 조봉행과 부하 전씨는 한국인 주부들을 꿰어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했는데, 이 일의 피해자 장미정 씨의 실화를 영화로 만든 작품이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수리남의 영제목은 나르코세인츠인데, 마약 밀매자들이라는 스페인어 나르코스에 성자를 뜻하는 세인트를 붙여 마약 밀매하는 성자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첸진 역을 맡은 배우 장채는 대만인이지만 극중에서는 본토 중국인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중국인들을 마약 밀매를 하는 갱으로 그려서 중국을 욕보였다며 각종 리뷰 사이트에 별점 테러를 가했다고 하는데,
극 중에서 중국 갱단은 실제 사건 당사자의 증언에서 나온 실존 인물들이고 수리남에서는 중국에서 서비스가 금지된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도둑 시청을 하고 비난한 꼴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촬영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드라마 초반 강인구가 중국인 패거리에게 폭행당하던 클럽은 이태원의 파운틴이라는 클럽입니다. 4화에서 워싱턴 DC 국정원 안전 가옥으로 등장하는 곳은 서울 중구에 있는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이며 영화 내에서 파라마리보에 있는 한인교회로 나오는 곳은 실제로는 해외에 있는 곳이 아닌 인천에 있는 성공의 내동성당이죠. 극중 전요한의 수리남 저택 외부 장면은 제주도의 호텔을 개조한 카페에서 촬영했고 내부 장면은 CG와 세트장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차이나타운 장면은 전주 종합영화촬영소 야외 세트장에서 촬영되었죠. 2화에서 인구의 대사 중 1도 몰랐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 아니에요. 진짜 1도 모르는 일이라고요. 물론 하나도 몰랐다라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2014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작품 중 박찬호의 사인볼이 중요한 소품으로 등장하는데 박찬호 본인이 인스타 계정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실제로 자신의 사인볼 진품이라고 합니다. 본인도 저것이 가격이 꽤 될 텐데 어떻게 저기까지 흘러갔는지 놀랐다고 하죠. 감독에 따르면 어린이들을 포함한 신도들은 모두 국정원에 인계되어서 구출되는 설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장면도 모두 촬영했지만 강인구의 서사에 더 집중하기 위해 편집했다고 합니다. 전요한을 보호하는 이상준 집사는 원래 전요한을 끝까지 지키는 카리스마 있고 비중이 큰 악역이었지만 해당 인물을 맡은 배우 김민귀가 2021년 7월에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 폭로로 인해 제주도 촬영 도중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그 결과 원래 의도한 분량에서 상당히 많은 시퀀스를 덜어냈다고 하며 하차시키기엔 이미 촬영한 촬영분이 있었고 이상준 집사의 비중 및 역할이 너무 커서 중도 하차시킬 수 없었다고 하죠. 이 때문에 등장인물 소개 및 홍보 라인업에서도 철저하게 배제됐습니다. 덧붙여 이 폭로로 인해 당시 촬영 중이던 알고 있지만에서도 서브 남주인공이었음에도 역할이 대폭 축소되고 폭로 이후 촬영분에서는 뒷모습만 나오며 사실상 통편집됐습니다. 조우진이 연기한 변기태의 이 특별한 춤사위는 조우진이 산업체에 근무하던 당시에 외국인이 추던 춤을 보고서 언젠가는 꼭 써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수리남에서 드디어 선보인 것이죠. 수리남 촬영 당시에 하정우는 프로포폴 논란이 터졌었는데 하정우는 이로 인해서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변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 시작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촬영을 한 첫 작품이 수리남입니다. 또한 하정우의 연기를 자세히 보시면 비스티 보이즈 때의 모습과 겹치는 것을 자주 보실 수 있는데 아마 이 또한 초심으로 돌아가 해보자는 마음가짐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리남에 나오는 재소자들은 모두 실제로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이었는데 도미니카 공화국 허가 아래 그곳에 수감된 실제 재소자들을 출연시킨 것이죠. 윤종빈 감독은 모범수 200여 명을 동원해 촬영했고 인건비로 영치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강인구가 처음 교도소에 들어갈 때 재소자들이 환호성과 야유를 보냈는데 그 장면은 연출이 아니라 실제 그들이 한 행동이라고 하죠. 윤종빈 감독은 수리남 시즌2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어서 현재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하며 시즌2에 대한 궁금증을 일단락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시네메이트였습니다.